자, 이 오늘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되는 거 그걸 먼저 좀 얘기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본형 플러스 연습은 기본형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못해도 65점 이상은 맞아야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다행인 점은 대부분 다 독해에서 문제가 막 크게 식별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짜잘하게 실수하신 분들 많은데 자, 오늘 진짜 태어나서 처음 틀린 문제도 있는 사람 몇 명 봤어. 그분들 오늘을 기회 삼아서 다음부터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실수를 했고 틀렸는가를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엔 채연이도 포함되겠죠. 듣기 틀린 사람이요. 그리고 듣기 다 맞았는데 아슬한 사람도 잘 들어. 너네 듣기 틀린 사람 오늘부터 내가 카페 다 트래킹할 거야. 카페에 니네 접속한 언제 접속했는지 다 뜨거든. 그 말은 즉슨 와서 듣기 듣고 가세요. 내가 다 잘라놨잖아. 니네가 틀린 거, 안 들린 거, 뭔가 맨날 잘 틀리는 거 이런 거 골라서 다 다운받아서 들어. 아시겠죠? 20년 거 내가 빨리 편집해서 다 잘라놓을 테니까 최대한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틀린 사람 내가 다 확인했어. 듣기 틀린 사람 오늘부터 카페 들어가서 무조건 들어요. 그냥 틀어. 그냥 노래 듣듯이 들어. 제발. 알겠지?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맨날 듣기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기 하나라도 틀린 사람 해당돼. 알겠어? 명심해. 듣기 때문에 너네 지금 골로 가게 생겼어. 오늘 문제 푼게요. 더군다나 평가원 기출이에요. 교육청도 아닙니다. 평가원이라고요. 근데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달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시사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 놀라운 건 듣기 틀린 사람 중에 좀 꽤 많은 사람이 듣기가 극복됐으면 만점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듣기가 극복됐으면 무득점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듣기 경시하지 마시고 알겠죠? 꼭 들으세요. 나 진짜 카페에서 확인할 거야. 오늘부터 듣기만큼은 엄격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심해. 하루마다 확인할 거야. 그럼 이제 21번을 오시면 되는데요. 21번은 연합이지만 내가 이걸 풀면서 나도 이것도 내가 똑같이 풀잖아. 어디서 많이 가차했더니 데이터베이스 뒤져보니까 이 새끼들이 19년 EBS 수능 완성에서 출제한 걸 그대로 베껴다 뻔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이걸 강의한 거 기억이 났거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고3 애들한테 이 지문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물론 문제의 완성도는 높지 않아. 좀 구려. 근데 지문에서 너네가 배울 수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렁크에서 매번 했던 거를 여기서 녹여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지문이 하는 얘기가 뭔지 몰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긴 지문에서 단일의 하나의 메시지를 찾으셨어야 돼요. 그걸 좀 잘 보여드릴 테니까 틀린 사람, 특히 틀렸으면 아마 대부분 다 1, 2번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채점했을 때 3번이 왜 답이지? 아니면 내지는 3번을 제대로 초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1번 했는데 1번에서 3번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1번 한 사람, 2번 했는데 2, 3번 왔다 갔다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얻어걸린 사람 있을 것이고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4, 5번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As a professor of medieval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Strasbourg in the 1920s and the 1930s, before moving to the Sorbonne in Paris in 1936, Marc Bloch encouraged his students to consider the landscape as a historical document 라고 했는데 자, 첫 문장부터 살벌해. 일단 단어만 하나 혹시 뭘까 잡으면 미디어로 비적 전개가 무슨 뜻? 중세라는 거죠. 중세 역사 교수래요. 그래서 블러드라는 아저씨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는 게 뭐다? 역사적인 뭐라 해야 되지? 증거물? 보존물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뭐가요? 풍경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선제압을 한 걸 끌고 내려오는 걸 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if written text provided a view into conscious historical processes, 자, 그래서 쓰여진 책들은 뭔가 의식적인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쓰였다면, 자, topography 각주 달아줬죠. 지형 확인에. 그럼 지형과 관련된 거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topography는 landscape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지형이 he suggested 그가 얘기하길
provide valuable insight, 가치가 있는 통찰력을 주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unconscious and invisible 이래요.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인데 풍경은 뭐를 보여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까지 들었죠? 자, 그래서 Block described rural history. 그래서 시골의 역사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as a vibrant human interaction. 인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with the soil. 토양이네. 토양 뭐랑 연결해야 돼? 땅이네.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human interaction은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studying the form of agricultural fields as seen from an airplane. 자, 비행기 위에서 띄어서 쭉 농경지를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농경지도 뭐예요? 필드니까 땅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하나씩 따다다닥 잡아내려. 이거 진짜 좋은 문제야. 그래서 he contended provide insight to the society that they had produced them. 그래서 insight into the society가 결국 뭐야? 요거 아니야, 그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Block demonstrated these connections as he took his students on field trips into the countryside near Strasbourg to see the elongated fields of the salt sheep. 필드네. 이걸 보여주면서 그가 뭐래? 특성을 보여줬대요. 북유럽의 특성. 그럼 그 북유럽의 특성이 역사적 특성 아니겠어요? According to Block, students of history could best understand historical processes by looking at processes that were still very much alive.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얘기한 거죠. 끝. 그래서 결론 뭐다? 풍경은 역사와 관련 있다. 그래서 풍경이 뭐를 얘기한 거다? 지리적 특성과 역사는 서로 관련 있다고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형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의 마스터키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연결해서 뚜루루루루 해서 계속 똑같다 하고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의 정보를 추론해낼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죠? 요 화살표가 답의 근거잖아. connections.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랑 뭐랑 연결하셨어야 돼요? link랑 연결하셨어야 돼요. 그럼 1, 2번은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자, 대부분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들은 지역적인 소재로 중심 소재를 왜곡할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소재가 두 개가 나오죠. 지리랑 역사예요. 근데 1번은 뭐 얘기만 하고 끝나? 지리 얘기만 하고 끝나. 이건 지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역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없으면 틀리다고요. 알겠죠? 중심 소재를 왜곡한 겁니다. 자, 2번은요. 왜 틀리냐면 2번은 또 반대로 뭐야? 역사에만 꽂혔지. 그래서 틀린 거야. 오늘날의 역사랑 과거의 역사랑 오늘날의 역사가 오늘날이랑 연결된다? 그거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리를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역적인 소재를 통해서 중심 소재를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history랑 그 다음에 fields가 같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정답을 떡상시키는 방법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geography로 바꿨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가장 정석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문법은요 조금 까맣고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해설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아니면 이번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36번부터 볼 텐데 36번부터 39번은요. 이번 사회에 EBS 실전 수능 완성 실전편 사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대입 파악은 너무 쉽고요. 중심 내용은 솔직히 좀 쉬워요. 그래서 22번부터 24번 중에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반성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지 문제, 그 변호사 문제 그거 잘 보면 2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까 21번이랑 똑같은 맥락이야. 지역적인 데에서 낚이지 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물론 평가원은 그렇게 좀 찌질하게 세부적인 걸로 선지 구성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판단 능력은 어디에서 중요해?
국어 비문학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지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 세 문제에서 하나로 틀렸으면 독해력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반드시 스스로 학습을 해보시고 안 되는 건 개별 질문 하시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도 조금 퀄리티가 구려요. 근데 순서별이랑 문장삽입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연구해도 36부터 39랑 21번은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퀄리티 좋아요. 자, 3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to be candidates for domestication. candidates는 후보자, 후보라는 뜻이고요. domestication의 승계가 무슨 뜻일까? 국내 국회 이거 그죠? 근데 좀 이상했을 거야. domestication 뭐라 했어요? 그냥 육성.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축화야, 사육. 알겠죠? domesticate 하면 얘네 좀 있으면 이제 여행 갈 거 아니야? 아, 오늘 희소식 뜬 거 알아? 코로나 내년에 종식된대요. 델타변이 이상으로 변이되면 인간한테 침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델타변이 이상의 변이는 안 나올 것 같고 백신 접종률도 지금 어제 50 넘었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 OT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OT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임상실험 3상 성공했대. 미국에서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이건 진짜 끝난 거거든. 그래서 치료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대학생활 니네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도메스틱 같은 경우는 니네가 좀 있으면 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같은 데 갈 때 국내선에서 볼 거예요. 도메스티케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면 그 안에다 가두는 게 도메스티케이트야. 알겠지? 그래서 도메스틱이 국내란 뜻은 안에서만 쓴다는 뜻이에요. 도메스티케이션은 안에 가둬놓고 키우는 거라서 사육, 가축화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평가하면서 냄새 맡을 수 있는 단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동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육이라고 하시면 돼요. 동물들은 뭐 해야 되냐면 견뎌야 된대요. Being crowded together.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 견뎌야 된대요. 니네 양계장 생각하면 돼요. 돼지우리 같은 거 막 동물들 다 우겨넣잖아, 그지? 그래서 작은 데다 애들 우겨놓고 근데 문제는 그 동물들이 뭐 해야 되냐면 놀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해? 재생산을 할 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해야 되는 게 사육화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래서 도메스티케이트가 되려면 1번 조건, 2번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다른 수업 때도 늘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출생률이 심각하잖아. 지금 출생률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길을 걷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인구 지탱하려면 출산율이 2.1이어야 되거든. 지금 0.7? 막 이러잖아.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10명은요 망했어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민 가시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짜 한국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걸 가입하게 될 거야. 4대 보험이니까 강제가입이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는 정작 니들은 열심히 내야 돼. 왜냐면 위에 어른들이 안 죽거든. 좀 많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대 수명이 늘었으니까 니네가 부양해야 될 어른들이 많아져. 그죠? 니네가 어른 되면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니네한테는 좋은 점은 뭐냐면 니네가 취업은 괜찮을 거야. 왜냐면 베이비 부모가 다 집에 가거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니네가 부양해야 될 세금이 늘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밑에 후배가 없죠. 밑에 후배가 없어서 그럼 니네가 위로 올라가면 니네 그럼 그때 받는 연금 밑에 애들이 내는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 근데 밑에 애들이 없어. 근데 세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한국 사회에 살 때는 지금은 이제 다 우리 다는 같은 민족이잖아. 근데 아마 좀 미국 같은 느낌, 막 흑인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일하고 이럴 가능성도 너네 땐 꽤 높겠죠. 근데 이민을 안 받아들인다? 그럼 대한민국 소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몇백 조를 썼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걸 지난번에 도시공학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서울공화국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식은 인간의 본능이야. 지금 여기도 결혼해서 애 낳을 거야? 아니래요. 옛날에는 우리는 어른들이 당연히 나중에 너네 크면 결혼해야지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면 다 들었어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근데 여기 들라고 하면 다는 안 될 거야. 할 거야? 한대요. 할 거야? 벌써 이제 2대1이잖아. 그지? 요즘 비율이 이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존 본능이랑 번식 본능이 있으면 일단 인간은 번식을 하려면 생존 본능이 보장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쟤네가 왜 사육이 가능하냐면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공간이 침해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좁아붙어진 데 우겨 넣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대요. 모든 생물체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번식 능력이 급격히 하락한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자식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너네는 자리를 잡아도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안 잡아도 문제가 생기는 세대죠. 그래서 이제 급격히 우리 세대를 포함해서 너네 세대까지는 그냥 엿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저는 지금 교육계 있잖아요. 뭐 답이 없죠. 그렇죠?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학원에서 일하는 이유가 나중에 베이비 부머 어르신들 강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업학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예전에 도시공학자가 뭐라 했냐면 서울의 밀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셨을 때 저는 초딩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뭐 얼마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 내가 적어도 와 이 사람 천재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건 정부 기관을 밑으로 다 내린 거. 주택공사 막 경남 진주가 있고 막 이러거든. 막 다 시골로 내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로의 과밀화를 줄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막 심지어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 옛날에. 저 지금 세종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한 이유가 이거를 분산을 시켜야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구 밀도가 너무 과밀화돼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진 거다라는 과학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꽤 준수합니다. 좋습니다. 소재가. 그래서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냥 1부터 읽어볼게. Only a few animals, 오직 몇 가지의 동물들이 possessed, 소유했다. 이러한 자질들. 오케이. these 나왔네. 이러한 자질들. 자, their domestication usually involved a mutation. 자, 근데 그들의 사육하는 그들의 사육할 때 그들은 이 애니멀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앵커링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가리키는 게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너네 36번이랑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이거 빨리 푸는 포인트 잡아줄 거야. 자, 그래서 자질 때문에 B는 무조건 빼박입니다. 그래서 B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3번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사육하는 되게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포함하는데 그게 리오텐이래요. 리오가 뭐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뭔가 새로운 돌연변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콤마에서 부연 설명하죠. 자, 그래서 retaining youthful physiology and behavior into adulthood. 오케이. 그럼 domestication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했잖아. 이 domestication을 하려면 얘네가 뭐가 필요하대? 돌연변이가 필요한데 그 돌연변이가 요거라는 거죠. retain이 유지하다예요. 그죠? 유지를 한대요. 젊었을 때의 생리와 젊었을 때의 행동을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문어로 얘기하면 어른이 돼도 애새끼처럼 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육을 할 때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자, 잘 봐. 애들이 밀집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견디면서 재생산해야 되잖아. 번식해야 되잖아.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애처럼 굴어야 된다는 거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죠? So young mammals are full of curiosity. 애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고 그리고 얘네는 다른 동물들과 만나는 걸 거리낌이 없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기를 좋아한다. 너네 강아지 2살 이하짜리 강아지들 산책시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쌌다 저기 쌌다 이러잖아. 그치? 호기심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포유동물도 니네 어렸을 때도 뭐만 하면 엄마한테 가서 왜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린 애들의 자질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예시죠. 예시. For example. 그치? 자, 그리고 A를 볼게. 왜 A에 물리적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Such qualities. 자, 이러한 자질들은 were particularly useful when animals migrated to a new territory. 그래서 이러한 자질들은 포유동물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주했을 때 유용했답니다. 그래서 빙하기 전후로 했을 때 그런 게 일어났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이용했답니다.
이것도 물포죠. 야 이거 찾았지? 이거 누구야?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지문을 빨리 푸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A도 앵커링이 가능합니다. 가리키는 게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쉽습니다. 물리적 포인트로 빠바박 풀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화학적 포인트도 있죠. 애들, 젊은 애들을 사로잡아서 포획해서 얘네를 가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ose who retained their juvenile behaviors. juvenile은 좀 고난도 어린데 각주 달렸니 혹시? juvenile? 아 달렸어? 그래서 요거는 유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juvenile이 여기 youthful, 그죠? youthful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렵게 했을 거였으면 retain을 좀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retain이 그대로 쓰였잖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는 화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너네 사육화, 가축화가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어.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길렀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포유동물도 그렇게 진화했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이 A만 읽고도 풀릴 수 있는 간단하고 간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꽤 빠른 속도로 대처하셔야 돼요. 만약에 니네가 수능 때 36번이 요 수준으로 나왔다. 그럼 빼강 뭐냐면 3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 배열 너네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잘 기억해봐. 기본 유형 플러스까지 한 문제 빼고는 안 건들게. 니네 다 가져가. 근데 니네 빈칸이랑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와서 한번 뒤져봐 이랬잖아. 36번이 저런 수준으로 쉽게 나왔다. 그럼 저거 정답은 70이야 무조건. 그러면 분명히 3쪽에서 한 문제 더 어렵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9월 평가원의 특징이 뭐였냐면 3쪽에서 무려 3점짜리가 2개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가 다 2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역설적으로 3쪽입니다. 그래서 3쪽에 특히 21번, 23번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능 때 3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주제 문제가 추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세뇌시킬 게 뭐냐, 제발 트렁크 복습 좀 해. 알겠지? 추상적인 소재, 특히 니네가 우선순위 상이라고 한 거, 특히 내가 고난도라고 찝어놓은 거, 그거 좀 제발 10번 읽어. 장담하는데 그거 10번 읽으면 독해력이 짱 늘 거야. 엄청 늘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볼게요. 37번 10분이니까 할 수 있겠다. 37번까지 다 풀었나요? 혹시 37번 못 푼다? 아, 다행이다. 뒤에 거는 풀어보세요. 많이 못 풀었으면 37번까지만 해설하겠습니다. 자, 37번 The capacity for human reasoning is extraordinary. 자, reasoning 이제 아셔야죠. 이거 자주 했지. reasoning 무슨 뜻?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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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이요. 자, 이유라고 하시니 세연이하게 얘기해 줄게요. ING가 붙었다는 건 앞에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 동명사니까. 알겠죠? 그럼 reason을 동사로 쓰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하기 때문에 추론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reasoning 추론이 알겠지? 나 좀 무서워서 방금 대답 못한 사람 너무 많아서. 알겠지? 단어 좀 외워. 자, 인간의 추론에 대한 능력은요 extraordinary, 대단하대요. 그럼 왜 대단한지 이제 얘기해 주겠죠? Reasoning involves making suppositions and inferring their consequences. 뭔가 가설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nfer를 한대요. 자, 명예 두 알을 그려드릴게요. infer. 자, reason이랑 유의어예요. infer도 추론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갖고 너네 추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번 합리적으로 짐작하는 걸 추론이라고 해야 알겠지? 그걸 infer와 reasoning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may be complicated. 이거 좀 복잡해요. 왜냐면 가령 수학 같은 걸 포함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reasoning은 대단한데 그 대단한데 문제는 뭐다? 복잡하다. 한 요 정도로만 잡읍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B를 읽어볼게요. All previous physicists. 또 physicist 가서 의사 하지 말고 physicist는 의사라고 했어?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과학자예요. 자,
모든 이전의 물리학자들, 뉴턴을 포함해서 had assumed, 가정했다. time to be absolute. 얘들아, 과학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기본론에 없죠. B는 탈락시켜야 될 것 같죠, 그지? 일단은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짐작해두고 일단 X 처리만 해볼게요. 자, C. But 하지만 what makes great thinking so difficult? 하지만 이 위대한 사고를 어렵게 만드는 건, 자, 화학적으로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복잡하다고 했는데, 근데 얘 이런 위대한 사고를, 그러니까 위대한 사고는 뭐 얘기한 거야? 얘가 지금 이게 놀랍다고 했잖아. 이거 추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having the imagination to ask,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물어볼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무슨 상상력?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요. 그래놓고 이 사람 지금 또 뭐해? 콤마하고 부연 설명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해주죠. 그게 무슨 능력이래? Imagination은 ability to see things from a completely new perspective. 오케이, 끝났죠? 그러면 너네 이거 이렇게 연결해야 돼. 아,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다? 새로운 관점으로 완전히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when Einstein developed his theory of relativity,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the physics of Isaac Newton was so strongly supported. 자, 아이작 뉴턴의 기본적인 물리학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no reason to question it, 그거를 물어볼 이유가 절대 없었다는 거야. 자, 이거 저를 포함한 문돌이들을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을 얘기하면요, 아이작 뉴턴이 만들어낸 고전역학을 깨부신 게 양자역학을 위시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거죠.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이상은 잘 모르고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헤게모니를 뒤바꾸고 깨버린 게 아인슈타인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뉴 퍼스펙티브고 기존에 있는 게 아이작 뉴턴 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에 왜 previous physicist라고 했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은 B가 나오려면 C가 무조건 앞에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지? 자, 판 바꿔놓고 판단할 때 판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A를 읽어볼게요. Almost all known experiments confirmed his predictions. 자, 저는 마스터키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누구가 누군지. 자, 여기에 희는 두 명이에요. 아인슈타인, 뉴턴. 그죠? 저걸 누굴 가리키냐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모든 알려진 실험들은 그의 예측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의 예측을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대체 그의 예측이 누구의 예측인지를 너네가 찾아야 돼요. 하지만 there were some odd studies. odd는 이상한이란 뜻이에요. 자, 뭔가 그의 예측을 확인해주는,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애들도 있는데 너네가 이상해, 뭔가 스피드가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 이거 뉴턴 얘기구나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리키는 게 누구였냐면 아이작 뉴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C 뒤에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앞에 나오는 건 탈락이니까 1번도 탈락이고 A가 C보다 앞에 있는 거 싹 다 탈락시키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판을 다 깔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조립을 해볼게. A를 그냥 다 읽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별로 안 어려워서요. 자, 아인슈타인이 지금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Came up with the idea. 생각을 떠올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C 뒤에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B를 보면 뭐야? 뉴턴이 내가 지금 B 읽었나? 다? 읽다 말았구나. From this immensely creative idea. 그래서 얘도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생각을 때문에 면에, 그래서 지금 CBA 현상이 있을 거야. CBA 현상 틀렸을 거예요. 그죠? 이거 왜 틀리냐면 지금 얘가 가리킨 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CBA
알겠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가리킨 건데 내가 요즘 화살표 잘못했다. 차라리 할 거면 여기에다 말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AB인 거죠.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마스터키라고 생각해요. 얘를 가리키는 걸 찾았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얘랑 연결을 못 하셨으면 아마 꽤 높은 확률로 CBA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죠? CBA가 아닌 이유는 얘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권장사항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리프랑 EBS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다 가져오세요. 아시죠? 얼마 안 무거우니까.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시드 계속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6월 평가원 시드로 할게요. 여기서 평가원 하는 게 좋으니까. 시드랑 리프랑 EBS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화요일에 뵐게요.